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레 종결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다듬고 있는데요.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이면 이제 변론이 종결됩니다. 이날에는 이제 종합 변론이 있겠고 최종 진술이 있습니다. 이 최종 진술이라는 게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국회 측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인데 일단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전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재판이나 헌법재판관들께서도 일반적으로 최후 진술에 기회를 부여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규칙에는 이 최종 의견 진술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의견 진술은 의무사항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측 다 모두 최후 변론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미 예견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 기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육성으로 직접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심판 사건의 최정점인 장면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해서 스스로 육필로 작성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쓴 내용을 가지고 대리인단이 대신 낭독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것과 조금 비견했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쓴 내용들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주장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가장 최정점에 이르는 어떤 주장들이 요약되거나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판 절차라는 것은 법률적 절차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준비한 메시지는 다소 상당 부분 또 정치적인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앞으로 국민의힘과 관련한 주장들도 다소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 주장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 본인의 입장 그리고 주장, 의견 그리고 대통령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목적을 강조해 나감으로 인해서 여론에도 좀 더 우호적으로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좀 담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된 최초부터 탄핵 소추와 관련한 사유나 의견과 그리고 탄핵이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미 PPT로 장시간 설명을 한 바가 있었고 또 지난 변론 기일에 주요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각각 행한 행위의 위법성과 유연성 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번 반복을 해온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세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탄핵 소추의 어떤 정당성을 밝히기보다는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비상계엄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신중을 판단한 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역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질서를 교란하거나 혼란을 줬다는 점을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향후 또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시도한다거나 또 독재를 시도하는 역사적으로 좀 재범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하면서 이 탄핵에 이를 정도의 충분한 사유와 증거가 있고 특히 헌법상이 가지는 구체적인 어떤 체포와 관련한 영장주의 원칙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회 문제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는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변론이 종결이 되면 이후의 절차들은 어떤 게 남는 겁니까? 일단은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의 이제 고심과 결정문을 작성하는 시간적인 기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매일 평의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회의를 통해서 쟁점별로 주심 재판관이 쟁점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각각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 많은 5개 정도의 쟁점에 대한 이런 절차들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인 표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수 의견, 그러니까 6명이라는 의견이 취합되면 또는 6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각 쪽에 어떤 결정문을 작성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결정문을 작성을 하면서도 누군가 한 명이 이제 단독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작성해서 그에 대해서 다수 의견, 또 나는 그와 관련해서 개별 의견이 있다던가 소수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또 정리해 나가면서 그 표현이나 내용 가지고도 또다시 이제 회의를 통해서 평의를 통해서 결정문을 확정하는 내용들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통상 한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최종 변론을 듣고 결국 이제 재판관들이 모여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문의 형식과 내용과 포함되는 표현의 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이제 쟁점으로 두고 이제 좀 논의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국가 비상 상태에 준하는 어떤 위기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헌법상의 원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위반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을 설치하는 부분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치열하게 다툼이 있었던 증거조사가 있었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 요인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국회 의결권 방해를 대통령이 어떻게 의도했고 어떻게 지휘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설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주요로 쟁점이 처음에 5개 정도로 이제 압축이 돼서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그가 가지는 사실관계를 규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어느 법률, 어느 헌법에 무슨 조항에 위반했는지를 이제 확정해 나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이 구속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점이라는 건 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기록을 아직 열람 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일이 공전되거나 다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끝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열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어떤 서류들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서류들을 발견하고 나서 예전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각된 사례가 없었고 서울 예. 서부지방법원에 최초로 했다. 이 발언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 아니냐,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점상 지금 유의미한 시점은 아직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예. 10일이내 의견서를 내고 그 위에 판단할 것이라고 이제 담당 재판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장 발부라든가 소위 말하는 관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통령 측이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관할이다라는 것을 강화해 나가는 주장으로, 왜 공수처가 그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느냐,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다라는 논리를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뭐 구속 취소 여부나 뭐 아니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공수처의 설명이 즉각적으로 나왔는데요. 공수처의 설명은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에 신청한 영장은 체포나 구속영장이 아니었고 서부지방법이 최초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명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통신영장을 다수의 사람들을 같이 피의자로 기재해서 뭐 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에 이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었는데, 그때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신했지만 압수수색 대상이 윤 대통령은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법원에 중앙에 제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해명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뭐 범죄의 소명이 없다거나 필요가 없다는 측면이 아니라, 수사 기관이 여러 군데서 중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교통정리를 해서 다시 신청하세요, 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이 공수처의 수사의 불법성,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다거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과는 또 다른 맥락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론의 흐름상 공수처가 그 당시에 명확하게 피의자 윤석열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에서 기각된 사례는 있지만 체포나 구속과 관련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최초로 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라면 거짓말을 했느니 뭐 이런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인데 좀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은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블 캐릭터의 이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 그리고 경찰서에 난입을 시도했던 이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는 건조물 침입 미수죄와 그리고 경찰서에 대해서 난동을 부리면서 재물손괴, 공용물건 손상죄가 적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극렬 지지자로 보이는데 관련된 중요한 장소에 와서 집회 시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불법적인 침입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4일에는 중국 대사관에 침입을 시도했다라는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를 수사를 빨리 해달라고 남대문 경찰서를 가서 이제 문제 난동행위를 하면서 뭐 창문을 깨트린다던가 이런 행위를 했던 것인데요. 예. 이렇게 경찰서에 난입을 해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대한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과 수사기관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또 재범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